안녕하세요. 경희대 한국고대사고고학연구소의 권순홍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는 고대 화장실에 관한 겁니다. 무슨 내용이 재밌을까 고민하다가 어릴 땐 누구나 똥 얘기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고대 화장실은 일명 푸세식 혹은 똥돼지, 우리 위에 설치된 곳으로만 상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미 청동기 시대의 파키스탄, 하라파에도 시트 달린 변기와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고, 고대 로마에도 화려한 분수가 설치된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물론 수세식 화장실은 대단히 고급 화장실이었고 아무나 쓸 수는 없었겠죠. 우리의 고대 도시에서도 이런 고급 수세식 화장실이 있었습니다. 2017년 경주에서 발굴된 동궁과 월지 가지구 29호 건물지 아래에서 화장실 유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때 뉴스도 나고 했는데요. 이것은 8세기 신라 동궁에 설치되었던 화장실입니다. 돌로 된 타원형의 변기에 아래쪽으로 뚫린 구멍이 한쪽으로 치우쳐 있고 그 구멍을 향해 약간의 경사가 나 있습니다. 경사가 심하지 않아서 오물을 구멍 아래로 흘려보내기 위해서는 물을 직접 콸콸 쏟아붓거나 별도의 급수장치가 필요했을 것 같긴 합니다. 요즘에야 많이 없어졌지만 오래된 화장실에는 간혹 남아있는 일명 화변기 혹은 수대변기라고 불리는 쪼그려 앉아야 하는 변기, 그 모양과 사용법이 아마 닮은 것 같습니다. 변기 위에는 발판을 도드라지게 깎은 돌판 2개를 이렇게 맞대어 놓았는데요. 발판 사이에 아래의 변기 사이즈에 걸맞는 구멍이 나 있습니다. 돌판의 가장자리에는 네모 모양의 홈이 4군데 있습니다. 아마 그 위로 나무로 된 칸막이가 세워져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추정됩니다. 이 화장실의 위치 자체가 일단 신라 시대의 동궁 근처였기 때문에 왕족이나 고위 관료들이 사용했던 고급 화장실이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게다가 화장실 설치에 들었을 비용 또한 만만치 않았겠다 싶습니다. 강도가 세서 다듬기 어려운 화강암으로 길이 90cm 정도의 변기를 이처럼 정교하게 깎고 그 안에 지름 13.4cm나 되는 구멍을 뚫는 것은 아무래도 비용이 많이 들 수밖에 없었겠죠. 변기의 구멍으로 내려간 오물은 하수구를 따라 배출되는데 하수구의 바닥과 뚜껑을 매끈한 전돌로 깔았습니다. 오물의 흐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서 매끄러운 전돌을 깐 것일 텐데 호텔 로비에나 사용될 것 같은 고급 대리석 타일을 하수구에 사용했다고 상상해 보면 이게 엄청나게 고급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용자에 대한 배려도 돋보이는데요. 이 화장실에는 3가지 인테리어 포인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는 화장실 한 칸의 내부 공간이 꽤 넓다는 점인데요. 변기 위에 맞대어 놓은 2개의 돌판은 길이가 약 175cm, 너비는 약 120cm나 됩니다. 우리 사용하는 슈퍼 싱글 침대 사이즈랑 대략 비슷합니다. 그 크기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그 위에 세워진 칸막이를 고려하더라도 그 공간은 한 사람이 움직이기에 충분히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장실은 좁은 것보다는 넓은 것이 사용자 입장에서 훨씬 쾌적하다는 것은 누구나 쉽게 공감할 겁니다. 두 번째 포인트는 발판을 약 3cm나 도드라지게 만들었다는 점입니다. 아마 2가지 효과를 발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발판을 지정해 놓으면 덩달아서 배변 지점도 지정되면서 의도치 않은 오발 사고를 막을 수 있죠. 둘째는 이 정도나마 발판을 높여 놓으면 혹시 발생할지 모를 옷이나 신발의 오염을 방지할 수도 있습니다. 사용자를 위한 세심한 배려가 느껴지는 부분이죠. 세 번째 포인트는 발판 사이의 구멍을 아래 변기의 폭보다 훨씬 좁게 만들었다는 건데요. 혹시라도 튀어오를지 모를 오물을 막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입니다. 이 정도면은 당시로서는 최고급 화장실이라고 할 만합니다. 물론 이런 화장실이 아무데나 있었던 건 아니겠죠. 얼마 전까지 우리도 재래식, 일명 그 푸세식이죠. 이런 화장실을 사용했던 기억을 저는 한 번도 사용 안 해봤어요. 고대에도 여러 종류의 변소가 있었으리라는 추정은 어렵지 않습니다. 배수시설 딸린 고급 수세식 화장실을 마련할 형편이 안 되는 일반 가정에서는 오물을 모아두었다가 주기적으로 바가지 따위로 길어서 비워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재래식이라고 부르는 일명 급치식 변소, 푸세식 변소입니다. 백제의 사비도성이나 신라 왕경 등 고대 도시의 일반 가정에도 주로 급치식 변소가 설치되었다고 예측됩니다. 구덩이를 파고 그 위에 나무판을 대거나 입구가 좁은 토기를 묻어서 변기로 활용했습니다. 보시는 그림은 경주 구황동 335-4번지 제13호 가옥에서 발견된 6세기 말에서 7세기의 신라 시대 화장실 요구입니다. 그래도 돈이 조금 있는 집들은 변조에 배수로를 이어서 변조와 배수로의 깊이 차이를 이용하여 오수를 정화하기도 했습니다. 일명 저루식 변소인데요. 덩어리가 큰 오물은 변조에 남고 그 위로 고이는 물들은 배수로를 따라서 배출되는 방식입니다. 요즘에도 도로가의 배수구에서 많이 쓰이는 정화 방식인데요. 지나가다 보면 가끔 이제 뚜껑 열고 거기 모인 낙엽이나 쓰레기 등을 비우는 작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요즘에도 정기적으로 배수구의 구덩이에 쌓인 그 쓰레기나 나뭇잎이나 흙모래 등을 퍼내야 되는데요. 과거에 고대 사회에서 사용되었던 저류식 변소도 주기적으로 변조를 비워내야 했다는 점에서는 앞서 봤던 급치식 변소, 푸세식 변소와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저류식 변소의 예는 익산 왕곡리 대형 화장실에서 확인됩니다. 7세기 백제의 저류식 유구입니다. 여러 명이 동시에 사용할 수 있었던 대형 화장실로서 길이는 약 10m, 폭은 약 2m, 깊이는 약 3m의 대형 구덩이입니다. 사람 한 명이 1년에 약 0.04제곱미터의 똥을 배설한다는 통계에 따르면 왕곡리 유적의 경우에 약 1,500명의 똥을 1년간 담당하는 화장실이었다. 우물이 일정 기간 저장되었기 때문에 일반 가정에서 쓰이던 급치식 변소나 저류식 변소는 언제나 악취를 동반하는 오염된 곳이었습니다. 따라서 사람들의 눈과 코로부터 멀리 떨어뜨려서 저 건물 뒤편에 주로 마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옛날부터 화장실을 뒷간이라고 불렀죠. 다만 고대의 음루에서는 변소의 위치가 뒤가 아니었던 모양입니다. 삼국지 음루전에 따르면 중앙에 혼을 만들고, 혼이 이제 화장실이죠. 사람들이 그것을 둘러싸며 바깥으로 살았다고 전하고, 후한서 음루전에도 가운데 측 화장실을 만들고 그것을 둘러싸서 살았다고 전합니다. 가운데 공용의 변소를 만들어 놓고 그 주위를 빙 둘러서 가옥이 만들어졌다는 묘사인데요. 삼국지와 후한서의 찬자는 이러한 음루의 주거 형태를 보고 동의에서 가장 독특하다고 평가함과 동시에 가장 불결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아마 이걸 통해서 음루를 제외한 나머지 한국 고대 여러 사회에서는 변소가 이렇게 중앙이 아니라 뒤편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만, 사실 집집마다 변소를 두는 것보다는 몇몇 집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변소를 하나 만드는 것이 더 청결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듭니다. 삼국지나 후원서의 불결하다는 평가는 지식인의 오만이 아닌가, 또 중국 지식인의 낯선 것에 대한 괄시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한편으로 듭니다. 사실 이 중국 지식인들 기록에서 이런 사례가 한둘이 아닌데요.
위서 물길국전에 따르면은 음루는 오줌으로 몸이나 식기를 닦았다고 하고, 구당서 흑수 말갈전에서는 이러한 음루의 습속을 또 동의해서 가장 불결하다,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그런데 고대 로마에서는 오줌물에 옷을 담가서 물로 밟으면서 세탁을 했고, 또 포르투갈 사람들의 오줌을 가지고 양치를 하기도 했다고 전합니다. 그러니까 음루 사람들만 이상했던 것은 아니고, 특히 오줌은 옷의 더러운 때와 합쳐져서 알칼리성 물질을 생성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비누의 화학작용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고려하면 그렇게 불결하다고 평가할 수 있을지 의문이죠. 20세기 초까지도 전 유럽의 그 방직 공장에서 오줌을 이용한 세탁법이 활용되었다고 하니까, 말하자면 음루 사람들은 3세기경에 이미 샤워와 설거지에 일종의 액상세제를 사용했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간에 옛날에도 지식인들이라는 놈들은 한결같이 무지 변소가 멀어서, 또 밤에 가기 무서워서, 혹은 냄새나고 더러워서 등등의 이유로 뒷간에 가기 싫은 경우에는 요강으로 통칭되는 실내용 변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동서 고금을 막론하고 사용되어 온 생활 필수품이었는데요. 요강은 당연히 그래서 한국의 고대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는 잠자리 곁에 두는 이런 요강을 호자라고 불렀습니다. 충청남도 부여 군수리에서 출토된 백제시대의 호자는 그 이름에 걸맞게 어린 호랑이의 자태를 뽐냅니다. 뒷발을 약간 굽혀 앞발에 힘을 모아서 상체를 세우고 고개를 좌측으로 꺾어서 입을 크게 벌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기교나 예술성으로 보아서는 역시 고급 호자였을 것이 틀림없다고 보입니다. 반면에 장식이 거의 없는 이런 항아리형 호자도 있습니다. 동물형의 고급 호자보다는 아무래도 값이 쌌을 겁니다. 이런 호자는 중국의 지반이나 평양, 공주나 부여, 경주 등지에서 다량 출토되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도성에 살던 일반 사람들이 주로 이러한 항아리형 호자를 많이 사용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뒤처리 얘기를 끝으로 오늘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화장지가 없던 고대에는 뭘로 닦았을까? 이것도 의문인데요. 고대 로마에서는 스펀지가 달린 막대기를 뒤처리용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깊은 병에다가 소금물이나 와인, 식초 등을 담아서 거기에 이 막대기를 몇 개 꽂아놓고 빼서 쓰고 다시 거기 꽂아놓고 이런 식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아무리 소금물이나 와인, 식초 등을 담갔다고 해서 그것을 여러 사람들이 돌려 쓰던 방식을 우리로서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죠. 차라리 백제와 신라 사람들의 뒤처리 방식이 조금 더 위생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 사람들이 사용했던 닦을거리는 나무 막대였습니다. 종이가 없거나 귀하던 시절에는 나무 막대가 종이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았죠. 전라북도 익산 왕궁리의 아까 그 대형 화장실 유적에서는 7세기 백제 사람들이 사용하던 뒤처리용 나무 막대가 여러 점 출토되었습니다. 30cm 정도 남짓의 나무 막대는 효과적인 뒤처리를 위해 접촉 부분을 둥글고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진나라 때부터 뒤처리용 나무 막대가 사용됐고, 일본 후쿠오카의 축구시관 화장실 유적에서도 8세기에 뒤처리용 나무 막대가 다량으로 출토되었습니다. 이런 예들로 미루어 보아서 백제뿐만 아니라 고구려와 신라에서도 아마 이런 나무 막대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사용한 후에 끝부분을 잘라내고 다시 사용하고 또 다시 깎고, 그런데 또 너무 날카로우면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에 또 재밌는 이야기 가지고 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